자, 오늘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정식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복소수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봐서 좀 알겠지만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섬 같아요.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조금 내용들이 좀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내용도 전부 나오게 되고 뭐 절대값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 데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는 수1, 수2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 뒤로 연결되는 학문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뭐 1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뭐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1차 방정식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왔네요. 자, 일단 이런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AX는 B니까 난 당연히 뭐 A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갔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A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면 자, A가 0인 게 되면 이쪽 변은 그냥 0이 되고요. 반대쪽 변에 B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은 B 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B도 0이면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볼게요.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 곱하기 X가 된 거고요. 이쪽 변도 0이 된 거죠. 그러면은 X에다가는 뭘 넣든 성립하는 식이 됐죠. 그래서 항등식 형태가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그 항등식 형태는 해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부터 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풀이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 먼저 한 거예요, 지금. A가 만약 0이라면은, 자, 요쪽 변, 우변은 0이 됐죠. 좌변이. 0이 된 상태고, 우변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우변에서 만약 B가 0이면, 해를 정할 수가 없다. 해가 너무 많죠?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는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여러분이 용어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b가 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가 뭐 어떤 1이라는 값을 취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좌변은 0이 됐고 우변은 1이 됐는데 이들 둘은 같을 수가 없죠. 때문에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할 수가 없다, 불능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무얼 넣어도 성립하지 않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해가 없는 거죠. 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었다면 그냥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우리는 A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X는 A분의 B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해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해서 여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괴롭혀서 고3 때까지 괴롭힐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거죠. 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A가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다면 절대값은 그냥 사라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A가 0보다 작았다면 이 녀석은 부호를 바꿔서 나올 테니 마이너스 A가 돼서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뜻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할 건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거리 개념이 나오게 되면 절대값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풀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풀이 방법,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시계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값의 범위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값 기준으로 나눈 걸로 문제를 계속 푸시면 되거든요. 그럼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값은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안 좋은 존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안 좋은 존재는 없어지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절대값 안에는 x-1이라는 식이 있네요. 자,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 값은 x가 1이죠. 자, 그래서 저는 수직선상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는 두 개로 갈라서 볼 겁니다. 자, 만약 첫 번째 값이었다면, 즉 x값이 1보다 작은 쪽에 존재를 했다면,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음수가 되겠죠. 자,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사라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x-1이 반대쪽 2x 플러스 7이 됐겠네요. 자, 그럼 요식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7이다로 정리가 되겠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3x가 되죠. 자, 7은 반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 됐네요. 자, 이러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찾은 근은 꼭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요쪽 범위였죠. 1보다 작은 거.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이 근은 그럼 문제의 뜻에 맞습니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면 여기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번 범위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범위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대해서 정의를 했겠고, 자, 그렇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은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풀면서 절대값은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부호를 변동시키지 못하죠. 자, 그럼 그냥 x-1이 나왔겠고, 우변엔 2x 플러스 7이 나왔을 텐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x가 됐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근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보다 큰 데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쪽을 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은 이쪽 범위에서 나오죠. 마이너스 8은. 자, 그러면 이건 문제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근이네요. 그죠? 이런 거를 용어적으로는 이제 무연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문제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근. 그래서 무연근이 됐으므로 사라지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겠네요. 절대값에 대한 방정식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도 배웠던 것들이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인 풀이 자체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많이 풀죠.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잘 됐다면 그냥 풀었겠죠. 자,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안 됐다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식이 다 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좀 안 되는 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만약 2차 방정식 내용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고 지금 내용을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방정식을 나타내는데요. 방정식은 특정한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옳게 만드는 그런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면 1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3차면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냥 이게 정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게 문제 푸는 요령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처음에 밝혔기 때문에 A 값은 0이 아니란 전제를 포함하고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2차인지 1차인지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예요. 자, 왜냐면 A가 0이 아닐 때는 2차인데요. A가 만약 0이 되게 되면은 얘는 1차식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B도 뭐 0이었다. 그럼 뭐 얘는 뭐 그냥 식이 됐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만 구해왔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복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수인 근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러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밑에 보실게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중근이란 말이 또 있죠. 이거 중근은 일단은 실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2차 방정식 풀이에서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게 책을 잘 봐야 돼요. 책에 그렇게 적힌 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면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계수가 실수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자, 여러분이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게 일단 모든 계수가 실수여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요거 꼭 파악하고 가세요. 뒤쪽에서 아마 예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실수일 때만 이렇게 풀 거고요. 허수일 땐 쓰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함계수가 짝수인 짝수근의 공식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짝수근의 공식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설명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짝수근의 공식을 그냥 무조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기 있는 개수들이 꽤 클지도 모르거든요. 이 개수가 꽤 크면 여러분은 실수할 구석이 많아져요. 숫자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짝수근의 공식은 이 개수가 상당히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도 쓰기 위해서 그냥 암기를 먼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판별식이었죠. 이 부분이 판별식이었는데, 자, 이제 그 이유를 알만도 하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뒤쪽에 물론 판별식 파트 따로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은 요걸 판별식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만약 얘가 0보다 크면, 자, 그럼 이 루트 밑에 있는 요 값이 뭔가 유의미한 어떤 값으로서 나오게 됐죠? 자, 때문에 그는 x는 하면서 나온 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밑에 있는 녀석이 있고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밑에 있는 녀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거는 근이 두 개란 뜻이죠. 이게 근이 두 개란 뜻이에요. 물론 앞에다가 실근이라고 붙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녀석이 0이 됐다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기는 요 녀석이 0이 됐다고 판단을 해보면 그럼 이게 0이 돼버려서 이 수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0이 붙어 있으니까 이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럼 근은 그냥 이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중근이 나왔다 내지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죠. 자, 다음 여러분이 예전에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그냥 근이 없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왔으므로 이쪽이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실근이 없다란 말도 되고요. 허근이 두 개 있다란 말도 가능합니다. 실근과 허근은 서로 겹치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 내용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죠. 이쪽은 여러분이 풀어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풀어서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몇 개 풀어 보세요. 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1번은 여러분이 여태껏 봤던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제 2번부터 살짝 다를 거예요. 2차항 계수가 무리수가 나왔죠. 그죠? 조금 가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한근이 주어진 경우가 나왔고요. 다음 가니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뭐 활용하고서는 끝났는데 여기는 지금 잠시만요. 뒤쪽에 지금 제가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하나 찾고 있었는데 이제 없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더 덧붙일게요. 지금 여기 예제에 지금 필요한 예제가 하나가 없어서요. 자, 나중에 덧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일반적인 2차 방정식 나온 것들 먼저 풀어보겠는데 제가 두 내용 모두 비슷비슷하므로 제가 2번만 한번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식을 쉽게 풀려면 분모가 사라지는 게 좋겠죠. 자,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 놓고 문제를 다시 풀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하고요. 자, 이쪽에도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약분되고 3만 남죠? 해서 자, 3x의 제곱 플러스 3이 됐겠고 자, 이 부분은 약분되면서 2가 됐겠고요. 얘는 6이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걸 이렇게 곱해서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었고 뒤쪽에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자, 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우고 x제곱 됐죠? 이항시켜서 플러스 4x 되겠고요. 자, 넘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9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풀었더니 일단 이 녀석은 인수분해는 안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재빨리 판별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짝수근의 공식에 활용되는 판별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녀석 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자 ac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9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지니네요.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대로 허근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짝수근의 공식 갈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어렵진 않죠?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2차항 계수가 무리수인 상태의 2차 방정식 풀이. 이거는 그냥 풀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풀어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저는 주로 이렇게 놓고 풀어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주로 여기 있는 계수, 최고차 계수 있죠. 이 최고차에 있는 계수가 일단은 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최고차 계수가 당연히 유리수인 게 편해요. 무리수라면 혹시 단독으로 나왔으면 또 그 편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이 두 개짜리 무리식이 나왔죠. 그죠?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유리수인 게 훨씬 편해요. 유리수인 게 편해요. 마치 유리화하는 과정처럼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제곱이 있었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 x가 있었고 플러스 2는 0이 있었는데 이 최고차항 계수가 무리수이면서 무리수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항식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뭐 루트 2만 있다. 이러면 사실 뭐 그냥 그대로 두고 풀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항식이죠. 이게 다항식일 때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유리화를 한다라는 개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x 제곱이 되겠죠. 자, 합차 공식 적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요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자, 이 녀석 제곱이 됐네요. 그죠? 제곱이 됐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가 돼서 뭐 3 플러스 2 루트 2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게 0이 된 거네요. 이쪽에다가는 뭐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봤자 뭐 어차피 0이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한테.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변 1,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죠? 2와 루트 2 플러스 1을 놓겠는데 자, 이 가운데 항이 어이구, 자, 요거 안 적었네요. x 안 적었네요. 그죠? 자, 가운데 항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죠. 요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은 인수분해가 그죠? 요렇게 하면 2가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 나왔는데 3까지는 잘 나왔는데 2 루트 2가 안 되네요.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갑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이죠. 요거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9랑 8이랑 얼마가 나옵니까? 6이니까 12 루트 2가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는 1이죠. c는 요거네요.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8 루트 2가 나오고요. 이게 잠깐만요. 이걸 해도 루트가 안 없어지는데? 이게 식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중근으로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저 밑에 거 다시 풀어볼게요. 요걸로 풀게요. 자, 같은 방법 적용시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가 곱합니다.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자, 얘 곱하기 얘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3 플러스 루트 3 전개하면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왔네요. 정리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플러스 이쪽에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었겠죠. 이게 맞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위에 거는 풀었더니 이중근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요거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풀겠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2 루트 3이고 1이라고 치시고요. 마이너스를 한번 줘볼까요? 이게 지금 중간항이 루트 3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줘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즉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긴 1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쪽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와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죠? 자, 때문에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하나 있고요.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죠. 자, 때문에 x는 1이거나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됐죠? 다음 거 볼게요. 일단은 필수예대 3번. 필수예대 2번은 뭐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자, 필수예대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근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식을 왜 못 풀고 있냐면은 이 a 값이 뭐지 싶으니까 잘 못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을 줄 거예요. 한근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x에다가 1을 넣으면 주어진 식은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자, 때문에 x에다 1 한번 넣어 볼게요. 자, x에다 1 넣으니까 얘는 a-1이 됐죠. 자, 여기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됐겠고요. 그 다음 뒤쪽 거 풀어줄까요? 자,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여기 거 정리해서 플러스 3a가 됐고요. 얘는 마이너스 2네요. 자, 인수분해하기 좋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두시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바꿔서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a값은 1이거나 내지는 2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죠. 자, 요 말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위쪽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언제 언급했냐면 여기서 언급했나요? 어디 있죠? 여기 이 부분 있죠? 꼭 보고 오세요. 2차 방정식이면 이게 0이 아니란 뜻으로 그랬고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얘가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죠. 자, 때문에 이쪽이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는 1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1 아니고요. 2가 되겠지. 그치? 자, 해서 여러분은 a 값이 2가 됐다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지우고 풀게요. 자, 그러면 a 값이 2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 주시면 얘는 x 제곱이 되고요. 얘는 4-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x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값이 2였으니까 플러스 2가 됐네요. 자, 여기서는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x값은 1이거나 내지는 2네요. 그죠? x값 1은 여기 있고요. 나머지 한 거는 2가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밑에 문제 똑같죠. 자, 여기 봅니다. 절대값 나왔는데 자, 이건 제가 이제 두 개 다 풀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거에서 좀 중요한 성질을 제가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자, 요거 먼저 풀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으라 그랬냐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이면 이게 이 절대값을 없애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했겠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기준 잡았겠다. 자, 그럼 수직선상 1을 기준으로 잡고요.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위 x값이 1보다 작다였겠고요. 자, 두 번째 범위 x값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부터 볼게요. x값이 만약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음수로 풀리죠. 자, 그래서 해당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정리되고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 이 녀석 넘어와서 플러스 1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x-1의 전체의 제곱, 즉 x는 1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자, 우리 x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거 근에 해당하지 않죠. 이게 근이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근이 나온 거예요. 무형근.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가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자, 얘는 양수지, 그지? 그럼 x 세제곱, x 세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뒤쪽 양수로 풀립니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겠죠. 저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3이 됐기 때문에 한쪽 변으로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제곱이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그래서 3과 1,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된 결과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가 1이라는 근과 3이라는 근이 나왔는데 두 근 모두 1보다 큰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근은 둘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1과 3이다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거 같다를 어디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자, 여기 1번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잘 보세요. 이게 절대값 x와 이 절대값 x가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 절대값이 나오지 않은 채로, 잘 봅니다. 여기 제곱이 있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값 x의 제곱과 그냥 x의 제곱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결론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x제곱을 제가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절대값 x, 이 절대값 x 이렇게 나왔고요. 마이너스 5. 자주 보던 풀이네요. 뭔데요? 이게 이거죠. 아, 치환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절대값 x가 반복돼서 나오므로 저는 얘를 t로 치환하고, 자, 치환할 때 중요한 거 범위 문제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값, 최소값이 0이죠, 그죠? 절대값은 거리 개념, 거리가 없으면 0, 있으면 양의 값을 지닐 거기 때문에, 자, t값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t제곱 플러스 2t-5는 0이 된 거야. 자, 일단은 그냥 봐도 근해 공식은 안 되는 것처럼, 아니죠,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근해 공식으로 풀게요. 자, t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왔는데, 자, 이 녀석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 t가 우리가 아까 절대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근이 안 되죠, 그죠? 얘밖에 근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뭘 얻었었냐면은 t값은 루트 6 마이너스 1이다 얻었는데, 자, t값은 원래 절대값 x였습니다, 그죠? 때문에 이대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자, 절대값을 씌워서 루트 6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는 크게 두 개가 있죠. 그냥 이 녀석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1 마이너스 루트 6, 즉 이 녀석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풀이를 제가 좀 바꿔서 풀었는데 치환해서 풀면 일반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푼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제 말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쭉 지워보고 일단, 자,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걸 내가 풀려고 봤더니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0이니까 0 기준으로 1번, 2번 두 개로 나눠 놓고 풀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는 x가 0보다 작을 때 나오겠고 두 번째 풀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아까 저처럼 풀면 조금 간단해져요, 식이.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지 않아 보이면 그냥 이렇게 풀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활용 나왔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이 중학교 시절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쉽죠? 보세요. 자, 한 변 길이가 12m짜리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T 모양의 길을 만들었다.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되었다. 폭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이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이렇게 끝으로 밀었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쪽 끝에 갖다 놓고 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와 같은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가 100이 됐다 그랬으니까 원래 10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 자, 길의 폭을 x라고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x 이렇게 뺀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결국 뭡니까? 12-x, 12-x, 즉 넓이가 12-x의 제곱이네요. 이게 100이 됐대요. 뭐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겠지만 뭐 쉽게 x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건 뭐 다 쉬운 거죠, 여기까지. 자, 특강에 보니까 가우스 기호가 된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가우스 기호. 자, 이 가우스 기호를 제가 한번 풀어는 드릴게요. 풀어 드리는데 요거는 일단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입니다. 굳이 안 보려면 안 보셔도 돼요. 아, 요거를 제가 내일 해서 올릴까요? 일단 여기 연습 문제 없는 파트까지 좀 풀어봤고요. 이제 판별식 하게 되면은 판별식 다 하게 되면 이제 연습 문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오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자, 확인 체크 다 풀어 놓으시고 제가 주말 확인하기 전까지 요것도 다 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연습 문제 풀이까지 다 할 수 있게 한 단원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만 먼저 하겠습니다.